저희는 게임 제작비뿐만 아니라 사무실 지원, 그리고 교육, 소프트웨어 등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커올 수 있는 많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스트게임즈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이영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프링소프트에서 제품 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김성덕 PD입니다. 네, 스튜디오 코인의 기획실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윤필중이라고 하고요. 교육용 게임 메인 기획자로서 10여 년 정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머스트게임즈에서 2017년 전략 SF 게임 로그 유니버스, 그 후에 플랜트 월드, 이번에 NFA까지 3개의 게임에서 기획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2021년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능성 게임 제작 지원 사업 중에서 실버 콘텐츠 부문을 통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 통해서 포럼 VR이라고 다중 참여 형태의 VR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안전교육 VR 콘텐츠를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에 시작했던 포럼 VR 콘텐츠의 시리즈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와서 작년까지 하면 벌써 4번째 시리즈가 선정되어서 제작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NFA는 간단하게 말하면 멸종 위기에 빠진 동물들을 구출하고 섬을 꾸며가지고 섬에서 재미있는 삶을 보낸다는 약간 교육적인 목적을 담고 있는 게임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실제 세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개발한 그때 그 시절 여름방학 이야기는 저희가 개발한 해피테이블 콘솔에서 진행이 되고요. 간단한 터치만으로 진행이 되고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그 스토리에 맞는 컨셉의 다양한 질문과 미니게임들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규칙에 따른 미니게임을 즐기기만 하셔도 어르신들의 인지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부스의 그 위기생명상담소는 주인공이 생태탐정이라는 특이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에 이제 아픈 동물들이나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찾아와서 나는 이런 일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주인공에게 이제 하소연을 하거나 의뢰를 하면 그 생태탐정인 이 주인공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밝혀내는 과정의 이제 미션 해결이 이제 주된 콘텐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해피테이블 솔루션을 여러 기관에서 이제 사용하고 운영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의 평가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지만 실제적으로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어르신들에게 좀 더 개인 맞춤형 인지 훈련 커리큘럼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의 정확한 인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기능성 게임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까먹기 쉬운 멸종위기 동물을 대상으로 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게 저희는 잘 모르고 있지만 반달가슴곰이라던가 고라니, 우리나라에서는 유해조후지만요. 이런 동물들도 멸종위기 동물이고 보호하지 않으면 이제 사라져버리는 동물이 됩니다. 이런 멸종위기 동물들이 있다는 거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거에 대한 기존 콘텐츠와의 차이점은 일단 환경 교육을 주제로 삼는다가 가장 이제 차별화되는 부분이었고요. 환경 오염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라는 형태의 주입식 방법이 아니고 아이들이 아직 접해보지 못한 뉴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여름방학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전국 200여 곳의 기관에 현재 점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운영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 현장용 판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다른 데서 해볼 수 없는 어떤 콘텐츠이고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높습니다.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거는 게임 내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다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 나무를 실제로 심어주는 것까지 연결되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실제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내가 환경보호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참 기분이 좋았던 적도 있지만 아무래도 기능성 게임이다 보니까 게임으로서의 재미는 떨어진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을 땐 약간 실망하기도 했었죠. 네, 저희가 이제 가장 보람찼던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을 하신 어르신께서 좀 예전의 추억, 정말 나의 좀 여름방학이 기억난다, 좀 감동적으로 피드백 해주실 때가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국내 런칭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알리는 거고요. 최종적인 목표는 뭐 전 세계로 나가면 좋겠지만 그거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진행을 해야 될 내용이고 진짜 현실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보는 거를 저희의 최종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원받은 기능성 게임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개발하고 있는 인지훈련 게임들도 지속적인 임상과 연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디지털 치료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항상 꿈을 꾸고 배우고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게끔 좀 가치 있는 교육용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재미있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기능성 게임 이용자 테스트라는 거를 하게 됐는데 저희 게임 아직 출시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용자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재밌게 게임을 즐겨주시는 거를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약간 보람을 느끼고 아 이거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출시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기 전에는 굉장히 소규모의 캐주얼 게임만 개발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제작비 지원을 통해서 좀 더 큰 규모의 게임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개발 실력뿐만 아니라 기획, 프로젝트 관리 등의 전반적인 모든 수행 능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 사업이기도 하고 사실 콘텐츠진흥원 쪽에서 저희한테 일을 맡기면서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일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서로 믿고 협력하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정보 사업을 하면서 약간 투덜대는 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너무 참견을 한다던가 맨날 보고서 내라고 그래서 귀찮다던가. 사실 게임 개발은 계획이 바뀌는 일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실 양해를 구하고 뭐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얘기를 많이 해보면 컨진원 쪽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고 조언이나 스케줄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 만약에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시는 회사가 있다면 열심히 믿고 서로 협력하면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콘텐츠지원에서는 저희는 게임 제작비뿐만 아니라 사무실 지원 그리고 교육, 소프트웨어 등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커올 수 있는 많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콘텐츠 강국이 되기 위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도움이 굉장히 많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중소기업이 자신들이 원하고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를 자체 자금만으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벽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은 아이디어와 사업 계획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업체든지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을 갖다 프로젝트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은 굉장히 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